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우리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환율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외환정책 당국의 그 외환시장 대응 능력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약 한 25일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약 한 6% 급등했어요. 1년에 6%도 변동폭이 큰데 25일 동안에 6% 변동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수출이 기업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외환 결제를 하는데 이 한 달에 6% 급등하는 거는 이건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이것부터 우선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외환정책 당국이 지금 1385원 정도 가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장관도 1,400원 가면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도 우리 외환시장이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외환당국의 대응이 서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이제는 과거 오후 4시 정도 끝났는데, 지금은 새벽 2시 정도에 끝나니까 10시간 이상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환시장 대응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외국 전문가 집단이 이제는 한국 외환시장을 환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환시장 구두 개입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하는 총재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재경부 장관도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오히려 구두 개입 잘못하면요, 더 올라 버리거든요. 2007년 무렵에도 이 옛날 강만수 재경부 장관이 외환시장 구두 개입을 좀 잘못한 거거든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때는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논리를 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외환시장에 참여하면서 환율이 단기에 급등해 버리면서 결국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나 재경부 장관도 구두 개입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우선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 알아야 돼요. 2007년도 강만수 당시 재경부 장관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환율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 요인도 모르고 외환시장 개입을 한 거죠. 구두 개입을. 그러니까 환율 급등해 버린 거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께 방송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이 환율 상승 요인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설득력 있는 건 없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환율 상승 요인도 모르고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는 평소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 관계를 강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준금리 내리면 환율 올라간다 이 얘기를 평소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 환율 관련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 느낌이 그래요. 기준금리와 환율 관계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요, 오늘날은. 근데 하는 총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그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 그러니까 무게지요. 그, 그 무게를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다. 기준금리 인하하면 환율 올라간다 하더라. 뭐 그 얘기를 인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만들어 놓고 그 환율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대응이거든요. 평소 지식도 외환시장의 대응이에요. 그냥 평범한 경제학 전공자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와 환율 관계와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관련 지식도 없으면서 한마디 해가지고 환율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신문이라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인데, 한국경제는 한상춘 논설위원이 그 뭐 환율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간 한상춘 논설위원 뭐 환율 관련 실력을 뭐 체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시장에서는 맨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 그 외환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율 상승 요인 모르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한상춘 논설위원은 10년 이상 그 근본위 제도 시대, 고정환율 시대, 제도 시대 그 환율 이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고정환율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근본위 제도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뭐 시청자나 그 다음에 그 신문 돈 주고 그 구입하는 사람이 희생자가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재경부 장관 하는 종류 모두 다 똑같은데 3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을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하고 하지 않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러면 불신을 받아요. 하는 총재도 불신받고 재경부 장관도 불신받아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2008년 미국발 그 위기, 그죠?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몰랐단 말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그 눈덩이처럼 그 루머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있다 하면 숨기지는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악재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뭐 0.1%더라고요. 근데 0.1% 정도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잖아요, 제로구나. 그럼 최소한 이거는 확인하고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툴다라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GDP 성장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숨겨진 악재들을 숨기면 안 돼요. 바로 2008년 미국발 위기 때 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모르니까 이것이 루머가 확산되면서 뭐 미국 급발 금융위기를 초래했거든요. 환율도 그 이후에 그 미국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로 막아도 막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를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면 안 돼요, 악재가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한국 외환시장에서 개입할 수 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나 재경부 장관은 이거 신중해야 돼요. 우선 환율 상승 요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둘 다. 한국은행 총재는 뭐 옛날부터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도 잘 모른다. 구두 개입을 하면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3분기 GDP 성장률은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뭐 GDP 성장률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 해명을 구두 개입이 가능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아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무턱대고 과하다고 얘기해버리면 큰 악재가 나타나 버리며 불신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를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구두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외환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환 전문가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 전문가가 뭐 언론 등에서 얘기하는 전문가입니다. 뭐 실제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인식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똑같이 그 전문가라는 인식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 김영희 교수 얘기 많이 하는데 환율 결정 원리 전혀 몰라요. 한상춘 논설위원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전문가로 활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전문가로 활동하느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한시장 참여자들이 불과 한 20일 전, 25일 전에 그랬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이제는 1250원 간다고. 근데 1200원, 50원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4% 정도 올랐는데 이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려면, 또 외환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최소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아니면 인상 때문에 망가지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이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내 그런 전문가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3년 이상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전문가로 활동하니까 환율이 뭐 일시적으로 내려가면 마치 이게 1250원 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1310원까지 내려간 것이 우선 잘못됐어요. 왜냐?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데 다 망가진다는 논리를 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응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외환 전문가 양성이고 경제 전문가 양성이에요. 그저 대학에서 경제학 교과서 책에 있는 그대로 암기했다고 전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경제학 교수면 전문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 암기한 사람이 무슨 전문가예요. 이해도 못하고 암기를 했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요 이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중에, 또 경제 전문가 중에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수요 공급 이론은. 수요 이론 제가 앞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 이론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충돌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대학 교수들 중에. 오로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요 이론 자체도 이해 못하는 대학 교수들이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외환 전문가인처럼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외환정책 당국이 이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2007년도 강만수 장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른다 얘기를 왜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환율 오른다는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늘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기준금리 인하해요? 환율 올리려고? 그러니까 뭔가 모른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조차 모르고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미국 달러 인덱스라도 알아야 되죠. 예? 인덱스 결정 원리도 모르고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턱 해놔 버린 거예요. 근데 효과는 없지.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서툴다. 굉장히 서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위기다. 즉 한국은행 총재가 초래한 외환위기고,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한 달에 6% 오르면 위기지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경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바로 이틀 있다가 얘기할 그렇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GDP 성장률 같은 악재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달러 인덱스는 왜 오르는지 확인한 다음에 구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금융기관의 무능력, 대출 잘못한 거, 그죠? PF 대출, 무능력이지 뭐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해결 능력이 있을 때 구두 개입을 해야 되지, 자신이 없으면 구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경제 관련 지식 없으면, 즉 경제학 교과서 암기한 사람들은 환율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수요 이론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외환위기를 환율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겨요. 대학 교수들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외환정책 당국이나 정부는 외환 전문가 양성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채권시장 영향 주고, GDP 성장률 영향 주고, 주가 지수 영향 주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는 게 환율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없어요. 여하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환율을 외환정책 당국자가 위기를 초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이론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환율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